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가 보니까 그 썸네일이 조금 자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되게 인셀덤 사업을 우리가 방해를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겉에서 보여지는 것만 돈이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들 난리들을 치고 그러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걸 투명하게 밝히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너희들이 속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본사에서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책이 바뀔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서울 본부 안에서 억, 억을 받는 사람들이, 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네들은 억을 벌면은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저는 눈에 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는 억 근처 가려면 아직 한참 멀은 사람이고 정말 개미처럼 기어서 올라가는 사람인데 왜 저를 깔까요? 저는 그게 제일로 궁금했거든요. 아니,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뭐가 두려워서 저를 깔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월억을 벌어도요. 네. 어, 성숙이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월억을 버는데 그 사람 어떻게 월억을 벌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월억을 버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월억을 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월억을 버는 사람 아마 기술이 없이 월억을 벌었을 때 그 두려움이 가장 많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제 수강생 중에 그 정땡땡이라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벤틀리 타고 자기 사무실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벤틀리를 하더라요. 예, 그래서 뭐지? 예, 어떻게 벤틀리 탄 사람이, 예, 그런 작은 사무실을 그렇게 안양에 가서 그렇게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을 자기도 되게 희한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얘기를 들었을 때 뭘 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뒤에 가서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밑으로 오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벤틀리도 모고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을 근데 전혀 끌리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음,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어떤 컨텐츠가 빵빵하다 보니까 월 억을 버는 사람들이 헛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해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 생각해보면 월 억을 버시는 분들,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어떻게 버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 억을 버는 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월 음, 억을 버면 나도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월 억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월 억에서 월 1억 1,000만 원 더 벌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원래 1,000만 원 벌던 걸 오히려 더 못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잘 될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안 될 거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사업을 잘하는 프로들의 생각이거든요. 저도 항상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내가 망하면, 그리고 내가 이 많은 복잡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딱 봤을 땐 눈덩어리처럼 커 보여요. 근데 눈덩어리처럼 커 보여도 눈 하나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그래. 못 보면 눈덩어리를 보고 되게 심란이 불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월 1억을 벌었든 월 10억을 벌든 내가 봤을 때는 특히 백만장자들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예. 억만장자보다 그래서 저는 백만장자의 조언을 최대한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월 억을 보면 그래도 백만장자 레벨이 들어간 거거든요. 안 그래요? 음, 근데 그렇다고 봐야죠. 백만장자들의 조언을 따르면 아니 어차피 따를 조언을 왜 백만장자들의 조언을 따르냐고요. 억만장자들의 조언을 따라야지. 일론 머스크라든가 음,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그랜 카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걸 충분히 내가 집착해서 집요하게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조언들 다르거든요. 백만장자들 주는 조언, 존리 대표님이 주는 조언, 그랜 카돈 주는 조언 완전 달라요.
존리 대표님도 사실 백만장자잖아요. 데이브 램지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유명해요. 또 책을 쓴 저자거든요. 그분도 음, 되게 음, 음. 유명해요. 미국에서도 되게 한때 유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조언과 억만장자 주는 조언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 로버트 키요사키도 어때요? 백만장자잖아요. 백만장자 음, 로버트 키요사키 조언과 그랜 카돈 조언이 다른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작은 property, 그러니까 스몰 딜, 우리가 이게 작은 개미들은 작은 거래부터 시작해서 월세 뭐 한 30, 월세 순수익 뭐 3만 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받아라고 하는데 그랜카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랜카돈 조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골먼색스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있었지만 지금은 블랙스완, 블랙스톤, 예. 어쨌든 거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기업들이 구매하는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큰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 딱 생각했을 때는 로버트 키요사키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조언을 따르더라도. 근데 봐봐요. 저도 처음에 로버트 키요사키 조언을 따랐어요. 근데 저도 그게 생각해 정석인 보니까,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사업을 지금 하고,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또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데, 아니, 그 아파트 한 채 한 채 다 구매해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신경까지 내가 쓰면서 삶을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로버트 키요사키도 뭘 얘기하냐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부동산 구매해가지고 자유를 원하는데 난 그 관리까지 아니, 내 지금 고객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아파트 관리하느라 나 또 힘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런 그런 부자들이 구매하는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매하면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에서 반은 지출은 관리 비용을 우리가 직접 지불하면 사실은 관리가 되어지는 거고 신경 쓸 게 없고 그냥 그거는 내 명의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레벨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하나의 사례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 월 억을 그러면 자 봐봐요. 졸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케팅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데이브 램지가 많이 돼 있는 사람, 로버트 키오사키 많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만장자들의 어떤 조언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끝점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끝점이 있는데 이제 겨우 뭐 저기 뭐야 인셀덤에서 월 1억을 벌고 뭐 겨우 무슨 뭐 벤틀리나 몰고 다니고 롤스로이스나 모르겠는데 롤스로이스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벤틀리로 많이 보통 거기는 홍보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뭐 다단계에서 롤스로이스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벤틀리도 몰고 뭐 롤스로이스도 몰고 차가 되게 멋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잘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개미들을 피말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돈은 이룰 수 있는데 뒤돌아봐서 그게 그 조언이 정말 아니라는 것들을 나중에 억만장자의 조언과 백만장자의 조언을 가져와서 딱 비교했을 때 내가 그런 관점이 생겼을 때 뒤돌아봐서 아니라는 거를 내가 발견하잖아요.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은 지났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럼요. 중요해요. 어차피 따를 수 있는 조언을 백만장자의 조언을 따를 거냐, 억만장자의 조언을 또 따를 거냐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지금 딱 백만장자들이 다 그 생각, 그 레벨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땐 백만장자로 부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인셀덤에 뭐 월 1억 버신 분들 뭐 보면. 왜냐면 그런 사람들 많이 배워야 돼요. 되게 꼰대 같은 분들이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월 1억을 그래서 네가 그 월 1억을 벌었는데 그 월 1억에 몇 퍼센트를 어디에 쓰는지 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우리 세금을 엄청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월 1억이면 반 이상은 세금일걸요? 근데 그 세금을 맞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돈을 지출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정부에서 우리 세금을 얼마 벌었어요. 우리 국민이 5천만 인구 중에서 세금을 매년 얼마를 걷어들여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정부에서 돈을 GDP가 얼마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를 어디에다 하고
미국에다 뭐 했던 뭐 어쨌든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뭐 반도체다 하지 뭐 어떻게 하는 그 정부의 지출을 어떻게 정부의 지출을 되게 멍청하게 하는 지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봤을 땐 정부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란 말이에요. 한 개인이 나라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 월 1억을 벌었을 때 어떻게 지출할 거냐.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 사람 지출은 어떻게 하는데 또 시간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 사람 시간을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월 1억을 벌면 그냥 어떤 사람 그냥 인터넷에 좀 뭔가 활성을 하고 인터넷 좀 이렇게 보이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벤틀리 자랑하러 나는 시간을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나고 사람들 나한테 배우려고도 내가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내가 왜 그런 맞아. 뭐 안양에 뭐 그런 사람의 사무실 찾아가지고 내 벤틀리 자랑하고 맨날 내 자랑하고 뭐 뭐지 미팅을 얼마 했다고 하더라고. 내 자랑하러 왜 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구리게 쓰는지. 난 그 음, 벤틀리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와, 뭐 아무리 벤틀리 몰라도 왜 저렇게 성숙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 찾아가면서 자기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죠. 벤틀리 자랑해가지고 대부분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걸 또 따라서 그러냐면서 본인 밑에 가서 좀 잘 부탁드린다고 잘 부탁드리는 뭐 개뿔 잘 부탁드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벤틀리를 모는데 그 사람 과연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 도와줄 줄 알아가지고 벤틀리를 몰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는 정체성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 사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직급자들이 이렇게 지금 부패하고 이렇게 지금 개념이 없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같이 그냥 똑부러지게 이 정체성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고 똑부러지게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우리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우리 말이 틀린 말이 있다 그럼요. 보니까 되게 예. 화나는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는. 그럼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맞다고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우리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음, 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벤틀리 사건이 지금 헛소리 아니고 리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 시간과 돈을 그렇게 쓰냐고요. 왜 사람을 그렇게 꼬시냐고요. 나는 내가 내 시간을 지금 내가 월 5천 버는 것도 내 시간에 내 머리가 되게 아파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써야 되고,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아니 어떤 기업 대표도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기업 대표 만나자고 하는 것도 내가 뭐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전화로 음, 얘기하고 줌으로 얘기하면 되지. 내가 왜 굳이 만나야 돼요? 안 그래요? 난 웬만한 사람 안 만나요. 아무 대표라고 하더라도. 내가 왜 만나야 돼요? 대화를 해보다 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적도 나올 거예요. 사람은 또 만나야 된대. 한국 정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어, 문화. 근데 난 아직 그 문화에 모르겠어요. 난 내 시간 내가 섬겨야 할 고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그 대표가 무슨 뭐 나한테 뭐 손 하나 내밀어 준 게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를 리크루팅 하려 이제 겹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잘 되니까 누군가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잘 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뭐예요? 내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객을 더 잘 섬겨야 되지. 내가 엉뚱하게 내가 이런 짓거리 많이 해봤거든, 옛날에. 아, 그런 직급자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 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의 음, 멋진 차도 같이 타고 막 나를 음, 예뻐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봐도 결국에 내가 섬겨했던 건 내 고객이에요. 걔네가 음, 아니에요. 걔네들 중에서 웬만한 사람들 그냥 정치설 그냥 어울리고 다닐 뿐이지 걔네가 나를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르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냥 어울린다고 할까? 그냥 어울리는 게 멋으로 어울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멋으로 다 음, 어울리고 시간이 없어요. 나 그런 시간에 너무 한국 사람들하고 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하고 너무 어울려 다니면서 내 시간을 고갈하다 보니까 그런 웬만한 직급자들 웬만한 사람 잘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본질이 그렇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그렇죠. 이끌어줬던 건 나의 멘토, 확실하게 그랜카돈이란 이런 정확한 이런 멘토가 있잖아요. 혹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제가 또 책 쓰기 우리 김도사님이라든가 이렇게 나를 영감 줬던 사람들이 있지 그 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럴싸한 사람들은 그냥 약간
그냥 건드려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 좀 본질을 깨달으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돼,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이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주변에 저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객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보여주기식을 해요. 네. 네트워크를 다른 타 네트워크를 하는데 근데 어 상당히 한 5 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지금 인제 2억대 연봉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기식을 하면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 벤츠를 타고 다닐 때 확실히 사람이 "컨택이 잘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인제 이런 거를 제가 인제 만나서 제품을 전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쪼끔 되게 안 됐어요. 그 네. 직급자까지 가 가지고 이런 본질을 잘 모를 때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한 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져 줘도 그런 거를 잘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걸 되게 많이 느끼고 대부분 제가 그리고 요 부분에 이렇게 음. 얘기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제 네네네. 사례가 뭐냐면, 저도 한동안에 예. 벤츠 타고 다녔을 때 그때 예. 제일 멍청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벤츠를 타고 아. 다녔을 때 내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어. 교회 친구인데 그 친구를 내가 벤츠도 타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럴싸해 보이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안 됐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돌이켜 봐도. 음. 그러니까 아. 벤츠를 탔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안 바뀌면 벤츠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벤츠 때문에 내가 발전해야 될 거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벤츠 때문에. 차라리 벤츠 맞아요. 없으면 내가 배우기라도 하고 내가 어떻게 여자를 잘 꼬시는 방법이라도 책이라도 읽거나 뭐 인간관계를 읽거나 뭔가 내가 개발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집중하겠는데, 벤츠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품에서 덩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럼 벤츠가 뭔가 나를 뭔가 커버해. 우리가 보통 자신감이 없으면 명품으로 이렇게 자꾸 치장을 하죠. 치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예예. 뭔가 나를 둥 뜨게 해가지고 뭔가 그게 내 만족이라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음.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그렇게 깊이 팔고 내가 거기에 대한 본질을 과연 내가 파악했냐. 그 당시를 보면 내가 벤츠를 타고 다녔을 때 내가 제일 멍청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예. 진짜예요.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언제, 결국 전 사실 제 와이프를 만날 땐 전 자동차도 없이도 만났어요. 네. 자동차 없이도 최고의 와이프를, 최고의 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벤츠를 타고 다녔을 때는 어때요? 내가 봤을 때는 나름 예쁘니까 나름 대시를 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특히 네트워크는 본질을 모르다가 보면은 이렇게 보여주기식에 다 현혹되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보여주기식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혹이 되기가 쉬워요 또 그러고. 저 같은 경우도 대표님 만나기 전에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잖아요. 전부 다인 네. 줄 알고 그리고 제가 어 뭔가를 미용을 하면서도 늘 나이가 먹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사실은 그때 제가 어떤 네트워크가 77%를 풀어 준다 그래 가지고 제가 굉장히 거를 보상 체계를 열심히 한 3 개월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근데 이제 나중에 듣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상식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안 들었다면은 지금의 어쩌면 인셀덤도 안 만났을지도 몰라요. 음. 근데 이거를 듣다가 인셀덤을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훅 간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훅 가서 또 제가 또 좋은 기회가 된 거죠. 맞아요.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게 된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근데 그래서 훅 가도 저를 저는 못 만난 사람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인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사업하고 싶다고. 저도 그래서 인제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서 배우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의 제자다가 보니까 저도 그래요. "야 결제 안 하면 나 안 가." 그리고 저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줌으로 이렇게 해결을 네.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갈 때 굉장히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어 영업을 하고 있구나. 음. 그러면서 제대로 잘 배우고 있구나.' 하는 이런 거를 느낄 때 굉장히 그 감사함이 커지더라고요. 음.